참이슬의 상징이 뭡니까? 두꺼비 아닙니까? 두꺼비를 잡기 위해서 라벨에 까치를 그려놨습니다. 까치가 그냥 바라보고 있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진로에서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 최초로 술을 중심으로 세계사 책을 집필한 주류문학 칼럼니스트 명욱 교수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소울술, 이거 가격 오르면 맨날 난리 나죠. 소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류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초록색 병에 있는 저 술은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마시면서 얘기하죠. 이게 맛이 없어. 실제로 소주는 맛이 없습니다. 굉장히 맛이 적어요. 순수한 알코올에다가 물을 넣고 감미료만 좀 넣어서 만든 술이에요. 위스키처럼 숙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맛이죠, 무맛. 적당한 음식에 어울리고 기가 막히게 잘 맞는 음식도 없는 거예요. 일단 소주의 기원을 본다면요, 우리가 소주란 단어를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각한다 때의 소자예요. 태운다. 술은 당연히 술주자겠죠. 불을 이용해서 구워낸 술이란 뜻입니다. 바로 발효주를 구워낸 거죠. 곡주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구워내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흔히 막걸리를 증류한다고 볼게요. 알코올이 먼저 기체가 되죠. 에탄올입니다. 증발해서 위로 쭉 올라가다가 차가운 매질하고 만나면 다시 액체가 돼서 떨어지죠. 우린 이거를 가지고 구워낸 술, 불소 술주,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는 걸 가지고 이슬처럼 떨어진다 그래서 진로, 이런 말도 실은 여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문헌을 보면요, 이슬로자를 쓴 소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목로라든지 홍로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증류는 언제부터 시작했는가라는 부분이죠. 그리스의 철학이 묻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원소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세상의 모든 물질이 물, 불, 공기, 흙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온냉건습을 더하면 만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의 철학, 이 사원소설이 아랍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발달한 학문이 금을 만드는 연금술이었죠. 그 연금술에서 시작한 것이 요 증류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오게 됐냐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때 수많은 수도사 그리고 상인, 요 중동 지역에 가서 연금술을 배우면서 증류기술을 배워오죠. 스코틀랜드로 한 것이 스카치 위스키, 동유럽 한 것이 보드카, 프랑스로 한 것이 꼬냑, 오드비, 브랜디 이런 쪽이에요. 소주는 뭘까요? 중동 지역에 바그다드까지 점령한 동방의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몽골입니다. 그러면서 이슬람의 연금술이 요 몽골로 들어가게 되고, 근데 우리나라가 몽골한테 어떻게 돼요? 침략을 당하잖아요. 침략을 당하면서 몽골인들이 우리나라에 주둔지를 세웁니다. 제주도, 안동. 제주도 같은 경우도요, 고소리술이라고 있어요. 전통 소주예요. 그런 것에 또 기원이 되기도 하고요. 현재로서 그 정확한 것은 요 주둔지라든지 병창기지에서 태어났다, 약간 추측이고요. 다만 이수광의 지복유설이라고 보면은 조선 후기 최초의 백과사전이라고 불리죠. 소주는 몽골에서 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소주는 몽골에서 왔고, 몽골은 이슬람의 연금술에서 받아왔고, 이슬람의 연금술은 그리스 철학에서 왔다는 거죠. 자, 소주는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싸졌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조선시대 방식으로 소주를 만들잖아요. 쌀 1kg 가지고 만들 수 있는 40도 정도 되는 소주의 양은요, 한 400ml 나옵니다. 쌀 1kg 가지고 400ml밖에 안 나와요. 6도 정도 되는 막걸리를 가지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증류해서 만들잖아요. 한 병, 40도짜리 한 병 만들려면요, 막걸리 10병 필요합니다. 재래 방식으로 만든 조건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소주는요, 지금의 발렌타인 30년이에요.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소주 때문에 술을 금지해야 된다, 소주 때문에 상소문이 올라오고, 소주 때문에 너무 사치를 부린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이 곡식을 아끼고자 지속적인 금주령을 내려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소주가 들어옵니다. 연석식 증류기라는 기계가 들어와요. 콩물을 넣더라도 또는 어떠한 과일을 넣더라도 기가 막히게 알코올만 뽑습니다. 남은 농산물 또는 못 쓰게 된 농산물, 팔기 어려운 이런 이어 농산물을 넣으면요, 발효해서 증류해서 소주를 뽑아내는 거예요. 처음에 한 번 증류하면은 그 맛과 향이 내려와요. 그걸 또 증류하잖아요. 또 순도가 높은 술이 나오게 됩니다. 또 증류하면 더 순도가 높겠죠. 최근에는 최대 240번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순도가 높아진다는 뜻은요, 나중에 240번까지 증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순수한 알코올이 나옵니다. 이 순수한 알코올에 좋은 재료 쓸 필요가 있을까요? 똑같은 재료 쓸 필요 있을까요? 없죠. 그냥 남는 거 때려 박으면 혈과물은 똑같은 알코올이 나오는 거예요. 에틸 알코올, 물과 감미료 넣어서 만든 것이 지금의 소주죠. 그러니까 효율을 엄청나게 여기면서 소주 한 병당 보통 한 10번 정도 재활용을 합니다. 가장 싸고 싼 재료를 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비싼 소주는 뭐냐라는 거예요. 화요 이런 것도 있죠. 일품진로 이런 것도 있죠. 안동소주 이런 것도 있죠. 문배주, 이강주 이런 것들. 이런 거 뭐냐면 증류를 한두 번만 해요. 원재료에 풍미가 들어가요. 쌀이면 쌀소주, 보리면 보리소주라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먹는 초록색 병에 있는 소주는요, 원재료가 써있질 않아요. 뭘로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알코올만 돼 있는 거예요. 알코올에 물 넣고 감미료 넣는 건데 게다가 가격이 높은데 숙성을 또 진행합니다. 시간의 가치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고급 술들은 병을 같이 공용병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브랜드에 맞는 병을 사용하다 보니까 쉐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병값도 비싸요. 이렇게 싸질 수 있는 이유는 잉여 농산물을 쓰고 숙성은 거의 하지 않고 맛에 풍미가 없는 엄청난 효율을 중시한 술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고 가격이 저렴한 것이고 고급 소주는 정해진 원료, 숙성도 많이 하고 디자인도 새롭게 하고 디자인 서로 공유를 하지 않고 여기는 부가가치가 생기는 것이고 일단 제사상에는 소주가 잘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복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음복이라는 것은 마실은 복복이에요. 복을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다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까지. 자, 어린아이까지 마시려면은 당연히 도수가 높은 소주는 힘들겠죠. 주로 탁주나 청주가 이용됐어요. 소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제 강점기 시절 접어들면서 마시긴 했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서양에서 기독교에서 미사 뭘로 드리죠? 와인으로 드리죠. 위스키로 안 드리잖아요. 발효주로 드리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나 다 제사는 다 발효주로 줍니다. 왜? 인간이 농업을 시작하면서 함께 생겨난 것들이고 요 증류주, 위스키나 소주나 이런 것들은요 불과 제대로 태어난 게 1000년도 안 됐어요. 그때는 이미 종교가 이미 자리 잡혀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갑툭튀로 소주가 종교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로가 지금은 우리나라 소주 업계의 굴지의 1위죠. 1위인데 옛날부터 1위는 아니었어요. 원래 1위는 어디였냐면요 목포의 사막소주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1965년도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쌀벌이로 술을 못 빚는 그런 법이 생기게 양곡관리법인데 원래 그 전에 전통 소주를 만들던 곳들에서 그러니까 증류소주죠, 고급 소주 다 희석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정에 물 타서 감미료 넣는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도 원래는 고급 소주를 만들다가 주정에 물 타서 감미료 넣어서 마시는 그런 소주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의 이 변화를 잘 잡은 것이 진로였던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시에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목포의 사막소주라는 곳이었는데 납세 필증지를 위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뭐가 되면 탈세가 되죠. 이것이 걸려요. 발각이 돼요. 이 회사 무너지죠. 마켓시어, 그러니까 그 점유율을 진로가 확 가져가면서 갑자기 크게 된 겁니다. 근데 실은 말이 되게 많아요. 이 사막소주가 왜 그렇게 됐냐? 음모론이 있다는 거죠. 목포에 있는 기업이었는데 목포 출신의 유명한 정치가분이 계셨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었죠. 1970년대는 이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엄청난 그 경합이 있었는데 배경을 중심으로 음모론 속에서 탄압을 받아서 사라진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 또 음모론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거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보복성 아니냐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한국의 소주 성장을 도운 것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삼겹살과 소주입니다. 삼겹살집에서 저렴한 고기를 먹으면서 저렴한 증류주인 소주를 먹는 문화가 80년도 이후로 굉장히 커졌고요.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한 거 소맥입니다. 왜 소맥이 중요하냐? 소맥으로 인해서 기존의 소주를 못 마시던 여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즉 새로운 시장이 개척이 된 거죠. 60년대, 70년대 건축붐이 많이 불어요. 이 일이 되게 고단하잖아요. 힘들고 이거를 달래줄 독한 술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당시에 독한 술은 한국에 소주 정도밖에 없었고 위스키나 이런 것들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가격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마시면서 피로함을 풀어줄 독주가 필요했던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60, 70년대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건축 및 토목붐, 80년대 삼겹살, 90년대 특히 2000년에 들어와서 소맥붐 이런 것들이 지금의 한국의 소주 시장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밌는 게 참고로 이 소주가 또 지금의 초록색처럼 된 이유는요 94년도에 등장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린 소주 덕분이에요. 병도 그린이었죠. 이 강원도의 청정 지역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린 소주가 이 참이슬과 엄청난 경쟁을 통해서 밀리게 됩니다. 참이슬이 기가 막힌 마케팅 전략을 썼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그린 소주를 마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는 왜 그저 그런 소주 마시냐? 그린 소주는 그저 그런 소주래. 사람들의 인식이 그린 소주는 그저 그런 소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린 소주의 산소주로 바뀌게 되고요. 산소주가 지금의 또 유명한 처음처럼이 되죠. 그린이 먼저 걸었어요. 그린 소주가 그 하늘색 병에 있는 구닥다리에 있는 거기에 젓가락 넣어서 흔들어서 노래 부르면서 모래 이런 촌스러운 그런 문화를 좀 없애자. 우리는 그린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뭔가 깨끗한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진로에서 대응한 것이 바로 그 전략이었어요. 왜 그런 소주를 마셨는지 모르겠다. 이 어떻게든 그린 소주가 이기려고. 근데 이 처음처럼 해서 참이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이슬의 상징이 뭡니까? 두꺼비 아닙니까? 두꺼비를 잡기 위해서 라벨에 까치를 그려놨습니다. 그 까치가 위치가 여기에 있고 두꺼비가 여기에 있어요. 둘을 딱 비교놓으면 까치가 그냥 바라보고 있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진로에서는 노려봄을 당할 수가 없다 해서 요 두꺼비 앞에 하늘을 뭔가 세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막아주게 하는 거죠. 사람을. 나중에는 두꺼비를 위로 올립니다. 그걸 동등한 위치가 되게 했죠. 참이슬을 따라잡지는 못했죠. 네.
소주의 도수가 낮아지는 것을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다 하는데 기업들로서는 행복한 경쟁이죠. 도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원가가 낮아지거든요. 그걸 경쟁하고 있다기보다는요. 누가 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달면 너무 좋거든요. 도수를 낮추면 낮출수록 소주 회사의 이익률은 높아지죠. 이렇게 마셔야 된다고 앞다퉈 다들 도수를 낮춰서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저도수가 트렌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수를 좋아하면요 얼마든지 높은 도수에도 그걸 칵테일로 드셔도 되고요, 탄산수 넣어서 드셔도 되고 하기 때문에 요즘 저도수가 대세야라는 것은 맞지 않고 취향에 따라 마시는 것이 대세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주의 도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저는 원래는 소주값도 내려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거를 우리 소비자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작년에 엄청나게 커진 시장이 증류식 소주 시장이에요. 이 시장이 1,000억이 넘었어요. 기본적으로 소주 시장이 2조 5천억 정도 되는 시장인데 한 3% 정도 되는 시장이거든요. 옛날엔요 0.1%도 안 했어요. 사람들이 고급 소주를 즐깁니다. 예전에는 많이 싸게 마시는 것이 대세였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내가 원하는 만큼만 즐기는 것이 지금의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문화로 생각을 하고요. 농업의 가치도 품고 있고 지역의 가치도 품고 있고 사람의 철학도 더 많이 녹여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소주를 즐기는 사람과 그런 문화를 즐기는 문화가 커진다면 빚는 사람과 마시는 사람이 소통할 수도 있고요. 내가 그 지역에 여행할 수도 있고 그 지역을 알릴 수도 있어요. 이러한 지역과 그 사람을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소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